얘들아 여기 내용은 좀 기억나나요? 이 친구들은? 내용은 일단 어디가 중요해? 얘들아? 여기 증가감소 이 개념들 다 중요하죠? 자 봅시다. 일단 x1이 x2, x1보다 x2 커질 때, 그 다음에 fx1, fx2 커질 때, 그럼 x1에서 x2도 커지고 여기도 커지면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x1에서 x2 커지고 fx1에서 fx2 커지면 증가한다. 그래서 방향 같으면 증가하고요.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증가하는데 fx1에서 fx2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얘들아 미분계수 그러니까 도함수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f'x가 0보다 커. 그럼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크니까 증가하겠죠. 맞아?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0보다 작으면 감소하겠죠. 그 정도로 보면 돼. 자, 근데 요거는 중요하죠. 여러분들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이런 거 어디 있었어? 이따가 이런 거 나오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하잖아요. f'x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 원래 함수가 이제 증가한다. 그걸 여기서 쓰는 거야. 오케이? 요 내용으로 쓰는 거고 마이너스네 감소한다. 요거를 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증가하면 뭐라고 했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순서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요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면 증가한대. 얘들아 f'x가 0보다 커. 그러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쵸?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 그리고 증가하면은 당연히 f'x가 0보다 커 나왔다. 근데 반대는 왜 안 되냐는 거야. 즉 내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왜 이건 안 되냐? 라고 했을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수함수는 f'x가 0이잖아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어디서나 f'x가 0이기 때문에 그때는 증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 경우가 틀린 거고. 오케이? 이 정도로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f'x가 0보다 크다. 증가면 f'x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f'x가 여기는 0보다 크지만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크다가.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 감소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변곡점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함수의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는요. 특히 요거는 개념을 좀 다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우리 미리 얘기하는데 시험 범위 아니라고 해서 대충 듣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자, 얘들아 일단 극대극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야? 여기는 다전 열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이나 미분 가능이 없어서 그냥 상관없어요. 불연속이든 뾰족이든 극소 있고요. 극대 극소 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극대 정의 물어봤어요. 자, 극대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너네 잘 말 못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극대 정의는 뭐다? 일단 요거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 얘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기하면 좋고 일단 요거 fx보다 fa가 항상 크거나 같다. 즉 항상 어떤 이 a를 대입했을 때 가장 높은 어떤 fa 값이 있다는 거야. 어떤 x를 넣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x를 넣더라도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fa 값이 있으면 그게 극대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고요. 그 다음에 fa는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fx가 fx보다 fb가 더 작거나 같다면 여기 이제 b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b 넣은 fp 이거보다 항상 fx보다 작거나 같은 fb가 존재한다면 이 친구가 극소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면 어떤 열린 구간이라 돼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면요. 적당하게 잡는다는 얘기야.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주변에서 가장 높네? 라는 뜻이고요. 그때 이제 극대값 얘기를 하는 거야. 극대라고. 그래서 얘도 주변에서 가장 낮은 요것만 얘기하는 거야. 전체를 보는 게 아니야. 극대극소는. 다시 극대극소는 전체를 본다? 특정 구간만 본다? 특정 구간만 보는 거야. 오케이? 이 근처만 보는 거야.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거 극대값이고 극소값이니까 무조건 극대가 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내용이 요 밑에 있는 거죠. 극대값은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데? 극값이라고 하는데 요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극값은 뭐다? 요 극대값이 극값이고 극소값이 극값이야. 하지만 이 친구는 극값이라고 한다 안 한다? 이거 극값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극값 아니야. 무조건 제일 높거나 제일 낮은 이런 거에만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불연속점, 뾰족점 이런 것도 극대극소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변보다 가장 작아. 이거 극소예요. 주변보다 가장 작아. 이거 극소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뾰족점, 불연속점 상관없어요. 극대다 하면은 별 상관없는 거야. 그런 거 이제 1, 2, 3, 4, 5번으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한 함수에서 여러 함수, 여러 개의 극각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요. 뭐 상수 함수는 극대극소 갖는다. 이거는 그냥 뭐 말장난이지만 내가 여기에서 봤을 때 FA가 있다면 내가 여기서 봤을 때 F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그러니까 같은 게 맞죠? 그러니까 극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친구는. 그리고 작거나 같은 것도 되니까 극소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는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 상수함수는 아무거나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요거는 조금 구분해줘야 되는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슨 함수죠? 미분 가능은 연속하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 함수, 결국 부드러운 함수겠죠. 실수 전체에서는 그 부드러운 함수인데 그 친구는 그 값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그 값을 가지면 당연히 어때요?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그러면 그 값을 무조건 가지는 거야? 그거는 아니죠.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f'xa는 0은 맞아. 근데 그 값은 아닌 거지. 맞아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얘는 그냥 함수가 그 값을 가지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x 해놨거든요. 이거 왜 x예요? 그 값을 그냥 함수가 가진다고 하면 그냥 함수는 뾰족한 것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것도 그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그리고 반대로 뭐 요것도 당연히 반대로는 이유가 똑같죠. 아까랑.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 중에 이런 건 그 값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판정.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자, fx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a, b에서 연속이래요. 일단 뭐 연속이라고 나와 있고 자, 좌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한대요. 그럼 어떤 상황이야?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럼 여기가 무조건 극대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돼? 극소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증가는 정의가 뭐였습니까? 증가는 fx가 증가다. 그럼 f'x가 뭐일 때 증가였어요? 0보다 컸을 때 증가였죠. 순서가. 맞아?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았을 때 감소였죠. 그러다 보니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그게 이제 극대인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f'x의 부호가 0보다 컸다. 왜? 증가였으니까. 그리고 감소였다. 0보다 작다. 그래야 증가 감소가 되니 여기서도 f'x가 0보다 커야 증가. 0보다 작아야 감소. 그러니까 거기서 극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 헷갈리니 지금? 유민아 헷갈려? 여기까지 이해돼요? 시훈아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접선의 기울기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극소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좋다고? 그냥 감소니까 f'x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증가니까 f'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그러니까 극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이렇게 본다. 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다 짬뽕한 것이 뭐가 되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되고 이 친구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그거 뭐지? 뭐 아직 시험 범위가 여기가 안 들어가면 이제 의미가 없는데 혹시 수행평가 그 증감표 구하는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얘들 여기 f'x가 있어. 그럼 여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죠. 맞아요? 그럼 여긴 플러스고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는 뭐야? f'x가 0인 거 맞아? 괜찮아? 그러니까 f'x가 0. 그러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죠.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니까 그때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증가하는구나. 그 다음에 f'x가 0이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 0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해야 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겠죠, 그쵸? F'X가 0이니까. 그 다음 F'X가 플러스니까 얘는 증가하겠죠. 그쵸? 이렇게 증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위에 별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중간에.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거. 자, 이거 엄청 중요하다 했죠? 자, 극대극소 구하는 법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언제만 구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식으로 도함수 F'X가 나왔을 때 그게 어디랑 만나는? X축이랑 만나는. 즉 이거랑 이거랑 같아서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뭐 약간만 변화를 시킬게요. 만약에 이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는 뭐예요?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친구는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이거 극대되는 거 맞아? 플러스다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극대구나. 여기가. 맞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하다가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맞아. 왜냐면 F'X가 0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극값이 돼 안 돼? 아니에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극값이 되는 극대값 극소값은 어디서만 구한다? F'X가 몇이면서?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있는 것만이에요. 오케이. 그 중에 극대는 어떤 것만? F'X의 부호가 어디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괜찮아요. 그래야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오케이. 얘는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끝이에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넘어가도 되죠? 7번 갑시다. 할 게 좀 오늘 개념이 좀 많긴 한데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일단 그래프 그리는 순서는 그냥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만 하면 돼? F'X가 0인 거를 찾아야 돼. 왜? 그래야 극값을 구해가지고 정확히 어디쯤에서 이렇게 극값이 나오나 아니면 어디쯤에서 접선율이 0인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풀마를 씁니다. 그러면 그 부호에 따라서 풀마면 극대, 맞풀이면 극소, 다른 거는 그대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3차 함수 극값 가질 조건. 자, 얘들아. 여기가 은근히 너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익혀놓으면 좀 헷갈리다고 봐서 좀 익혀주세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3차 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가 그러니까 3차 함수 극값 가지려면 극값은 언제 가진다고? 미분했을 때 0인 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위아래가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나는 게 몇 개 나와야 돼,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3차 함수 극값 가지려면 미분한 게, 즉 F'X가 0인 게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왜 2개 만나니까. 오케이? 근데 극값을 안 가지고 싶어. 극값 안 가지고 싶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는 플러스 부호 변화가 없거나, 그치? 아예 안 만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돼? F'X가 0이면서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확인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된다? 얘는 풀마풀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 즉 극대 극소 다 존재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니까 증가. 즉 극값이 없고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 0일 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여러분들이 3차 함수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최고차계수 양수기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가장 가운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 0인 거, 플러스인 걸로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3차 함수가 3개가 어떻게 나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맨 가운데죠. 그렇죠? 그 맨 가운데가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로 나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3차 함수 3개 나누는 거. 따라왔어요? 근데 이 가운데를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변곡점이라 부른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명칭을 알아주세요. 여기 부분이 어디라고? 변곡점이에요. 오케이? 변곡점인데 자, 얘들아 변곡점이 뭐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 접선의 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변곡점은 위로 볼록이죠, 이거. 맞아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은
간단하게 한번 표현할게요. 변곡점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 뭐 여기가 너무 칸이 없으니까 조금 집어서 갈게요. 네, 뭐 오른쪽에 쓰셔도 돼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 바뀌는 지점. 자, 근데 이것도 원래 이제 미적분에서는 배우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저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이걸로 기억하세요. f 미분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되면 돼요. 그러면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더 이상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2번 미분에서 0인데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지점이 변곡점. 2번 미분에서 0이고요. 그러면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범위가 넘어간 사람이 많으면 이제 뭐 같이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좀 따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만 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3차 함수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게 보이네, 지금? 이 가운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대칭이고 이렇게 해도 대칭인 거 보여요? 그래서 변곡점에 대해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 그러니까 점대칭. 여기서도 점대칭, 여기서도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 점대칭입니다. 요 정도만 쓸게요. 요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할게. 변곡점에 대해 점대칭이다. 이것도 써놓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해서 요 정도만. 3차 함수만.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뭐 변곡점 얘기를 했지만 그냥 변곡점에서 접선의 규가 음수인 거, 영인 거, 양수인 걸로 나뉘는데 결국에 이제 원래 어떻게 나오는다? 극값 존재하려면 f'(x가 0인 게 판별식 0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극값이 존재 안 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언제? f'(x 0보다 0일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4차. 자, 4차는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쨌든 그리는 건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다 그릴 수는 있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생각해서 그리면 지금 뭐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것만 그러니까 일단 극소값은 다 있어 없어? 극소값은 없는 게 없죠. 전부 다 있죠. 맞아? 근데 극대값은 어디만 있어요? 가운데 3개만 있지 않아? 극대값은? 맞아요? 얘들아 극대값은 가운데 3개만 있는데 그 극대값은 언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미분에서 0인 게 몇 개 만날 때? 3개 만날 때. 즉 f'x가 0인 게 서로 다른 세시근일 때만 극대값 존재. 그래서 문제에서 극대값 존재한다. 이런 거 나오면 미분에서 0에서 서로 다른 세시근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마플이면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근데 조금 더 위에서 하나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디테일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 3차 함수에서 얘들아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양수인 거예요. 이거는 그때 아마 써놨을 텐데 혹시 안 써있으면 써주시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기준이에요. 이건. 양수 기준이고 물론 음수 기준에서도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뭐 음수여도 당연히 뭐 마플마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뭐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조건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질 거야. 그냥 어차피 뭐면 돼요? 어차피 2개만 만나면 그 값을 가지는 거고 하나 만나거나 안 만나면 그 값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차항 계수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겼고 음수일 때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근데 4차 함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4차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뭐인 거 기준 지금 양수인 거 기준으로만 엄청 많이 그린 거잖아. 그래서 그렸을 때 여러분들 결국 극소값이 다 존재 안 해? 극소값이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값 존재하는지를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4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거는 극대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볼 거고 만약에 그럼 최고차 한계수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요? 최고차 한계수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오른쪽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서 끝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걸 물어볼 거야? 분명히 뭐 풀풀마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친구는 지금 풀풀마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겠죠?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 감소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극대값은 존재하는데 극소값의 존재 여부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 풀마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 이 친구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극소값 존재 여부는 어디서? 얘도 서로 다른 세시근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극대값 존재하냐 극소값 존재하냐 여부 자체를 물어보는 것 자체 즉 극대값 존재 극소값 존재한다는 무조건 그냥 서로 다른 세시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면이야. 극소값이냐가 극대값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뭐가 중요하다 4차에서는 존재하냐 물어보면 극대 극소가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시근 따라왔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 그게 아닌 경우들이 어떤 거야? 요 나머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마마풀이야. 그럼 어떻게 돼? 감소 증가잖아. 그럼 이러면 극대가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없을 거 아니야. 감소 증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우에서 여기 안 만나죠. 그래서 이거 안 만나니까 그때 한번 썼었죠.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허근이라고 써 있나요? 그래서 이게 한 실근 두 허근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야. 오케이? 써 있나요? 필기 잘했으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허근 한 실근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두 허근 한 실근이라는 얘기 자체가 결국 허근이 존재하면 극대가 존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때? 중근과 한 중근과 한 실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존재 안 하는 거죠. 극대값이. 그러니까 중근이나 허근 존재할 때 극대값이 존재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뭐 이거 안 써져 있으면 그것만 쓰시고요. 그 다음 밑에도 보시면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거는 실근이 한 실근이에요? 아니면 세 실근? 이게 실근이 하나짜리야? 세 개짜리야? 이거 하나짜리죠? 왜? 이거는 몇 개짜리예요? 이거는 세 개짜리인 거 보여? 쌤이 그때 얘기했었죠. 그냥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근 하나짜리. 부드럽게 튕겨나오면 근 두 개짜리. 부드럽게 지나가면 근 세 개짜리. 그러니까 이건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부드럽지 않잖아. 뚫고 가면. 그러니까 이게 한실근이고 두어근인 거고. 그래서 두어근 한실근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마 똑같이 그려질 거야. 오케이? 똑같이 그려질 거고 위에랑 똑같다. 그 다음에 얘는 삼중근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중근 가는 거죠. 이때도 마풀이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뭐가 존재한다면? 중근이나 허근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대값 존재 안 하는 거야. 따라서 4차 함수의 극대값 존재하지 않는 조건은 뭐다? 미분에서 0인 게 중근 허근 가진다. 오케이? 그리고 극대값 존재하는 건 서로 다른 세시근.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극소값이 존재 안 하면요. 그건 최고차 한계수 음수일 거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중근 허근 가진다. 어차피 방법은 똑같아.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자, 3차부터 기억할게요. 얘들아, 3차 함수가 뭐 안 써도 됩니다. 극대, 극소 존재한대. 극값이라고 할게요, 그냥. 극값이 존재한대. 뭐 극대, 극소라고 해도 돼요. 극값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f 프라임 x가 어때야 된다? 0인 게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크다. 그치? 왜? 이렇게 돼야 풀마풀에서 이렇게 극대극소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요런 느낌. 그 다음에 극값이 존재 만약에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f 프라임 x가 0이면서 얘도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야 얘가 이렇게 돼서 풀풀이거나 이렇게 돼야 증가만 이렇게 하는 느낌이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4차는 어떻게 돼? 만약에 극대값 존재해야 된대.
최고차항계수 양수 기준 얘기하는 거야. 양수. 그리고 극소값이 존재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F'X가 0이다 하면서 무슨 근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세식은. 오케이? 서로 다른 세실근. 뭐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극대값 존재 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뭐 가져야 된다? 중근 아니면 허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중근 또는 허근. 근데 이거 푸는 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요거 오늘 할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들 여기는 다 그냥 그런 개형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요. 오케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6가지. 양수인 거 3개, 음수인 거 3개.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8가지가 있다. 전체 18가지. 16가지. 그 다음에 다항 함수 그래프 그리기 여기는 차려. 자, 다항 함수 그래프 그리기 얘들아.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는 어디서 끝난다고? 오른쪽 위에서 끝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 끝난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홀수차일 때는 양끝 부호가 반대다니까 1차랑 3차는 반대 시작하고 짝수차일 때는 2차, 4차는 부호 똑같은 데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홀수차 1차면 어떻게 된다? 뚫고 지나간다. 2차 이상의 딱 짝수차는 다 부드럽게 튕겨나온다. 4차도 마찬가지예요. 3차 이상의 홀수차 3차면 부드럽게 지나간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좀 더 부드럽게 원래는. 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거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뭐 첫 번째 같은 거는 쉽죠. 그냥 일단 최고차 함계수 그러니까 전체 3차인데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야. 그럼 오른쪽 밑에서 시작하고 끝나고 왼쪽 위에서 시작할 거고. 근데 1차일 때 1일 때 한 번 지난데 요거 한 번 지나고 그 다음에 2일 때 2번 이렇게 부드럽게 튕겨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차면 어떻게 돼? 둘 다 부드럽게 튕겨 나오는데요.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 당연히 오른쪽 4차니까 왼쪽에서 시작할 거야 똑같이. 근데 이거는 선대칭인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된다? 선대칭 제곱제곱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제곱 1제곱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만약에 축이 여기 있어. 축이 여기 있는 거 기준으로 여기는 3차고 1차야. 그러면 4차니까 최고차 함계수 양수 기준 오른쪽 위 왼쪽 위에서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1에서 몇 번? 3차니까 부드럽게 지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에서 뚫고 지나가야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플러스 1이 있으면 그냥 1 올리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y는 1 기준으로 접한다로 그리면 돼요. 이런 거 좀 복잡한 거 그릴 때 원래는 여러분들 미분해서 그리잖아. 근데 이런 거는 미분 안 하고 그릴 수 있다고. 오케이?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써먹을 거야. 그 다음 최대 최소.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그 증가함수 극대급수까지 나온다. 근데 함수의 그래프부터 안 나온다라고 해도 그냥 사실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별로 거의 다 나오는 거야 사실 증가함수 극대급수에. 그래서 여기만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최대 최소는 중요한 게 뭐죠? 그냥 자친구가에서 연속인 거에 대해서 양끝값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비교해서 그냥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게 다죠. 오케이? 내용은 이거밖에 없다. 문제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네. 오늘 내용은 다 했고요. 소은아 이해 다 했죠? 네. 어차피 여기서 했었어도 엄청 많아요. 여기서도 그죠? 많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자, 1번 봅시다. 자,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대. 쉽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니네가 까먹었을 거죠 아마? 기억나나? 역함수 존재 조건이 혹시 뭐였죠? 얘들아? 5글자로 뭐였죠? 1 뭐였죠? 1 대 1 함수였을까요? 대응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1대1 대응이었어요. 요 기억을 하시고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다 쓸게요. 위에 말고 밑에다 쓸게요. 1대1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대1 대응해야 된다. 근데 1대1 대응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1대1 대응이 원래는 그러니까 1대1 함수면서 치역공이 같아야 된다 이건데 근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단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에서는 가로선 그어서 한 개만 나야 돼요. 가로선 그어서 그러니까 y는 그어서 얘기하는 거야. y는 무엇을 그어서 한 개만 만난다. 요건데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지금은.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증가함수가 그게 될까 안 될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되지 않아? 증가함수 무조건 이렇게 지나지 않아요? 증가함수. 맞아? 감소함수도 돼야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면 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구나.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고요. 그러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예요.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 fx 있죠? fx가 연속함수일 때만 돼요. 연속이 아니면 안 돼요. 연속함수일 때만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돼요. 뭐 이거는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불연속 함수여도 가로선 거서 하나만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러면 증가 감소가 둘 다 될 수 있어서 이건 안 되는데 연속이면 무조건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만 된다. 그럼 여러분들 증가함수는 조건 뭐였습니까? f'x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였죠.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돼. 자 이제 마무리됐어요. 얘들아 최고차 함 계수가 양수 음수예요 이거는. 음수예요. 그리고 3차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끝나? 오른쪽 위야 오른쪽 아래야? 오른쪽? 아래겠죠 그쵸? 왼쪽? 위에서 시작하겠죠? 그럼 이건 무조건 감소가 증가일까? 상황이 여기서 여기로 가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쵸? 감소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겠죠. 네,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왜냐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오케이? 만약에 양수였으면 요거였겠죠. 네, 어쨌든 감소함수다. 오른쪽 아래에서 끝나니까. 네, 그럼 그냥 이걸로 풀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그러면 f'x가 뭡니까? 뭐 여러분들 저 밑에 바로 푸시면 돼요. 몇이야 저기?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인가요? 플러스 a인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그냥 풀면 된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끝났죠? 근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실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판별식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y는을 보셔도 되고 난 마이너스가 불편하다.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고 하시면 돼요. 너네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편해요? 안 곱하는 게 편해요? 안 곱하는 게 편해요? 어쨌든 이걸 y로 보면 이 친구는 뭐고? 생긴 게 이거고 얘는 이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작거나 같으려면 이거 아니면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된다. 따라서 네, 뭐 서술형 디테일하게 하려면 원래는 이제 이거 방정식으로 쓰고 풀어야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판별식, 짝수 판별식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4니까 이 친구는 절반 제곱, 결국 다시 4죠. 2의 제곱이니까 거기서 뭐를 뺀다? 9a를 뺀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범위는 뭐가 되는구나? 9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인가요? 정수 최소값? 그럼 1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역함수 존재하면 증가함수 아닌 감소함수구나로 기억하시는데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그렇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2번. 자, 극대구소 차인데요. 이것도 이걸 내기할 내용이 많긴 한데 그냥 지울게요. 자, 극대극소의 차가 있는데요. 자, 이 친구는 극대극소를 어쨌든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극대값 극소값 구하려면 얘들아 뭐 해야 된다? f'x가 뭐가?
0이 되고 부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꼭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맞나요? F'X가 0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미분해야겠죠? 미분해서 0이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10.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거 미분하면 36을 시작해야 돼? 18을 시작해야 돼? 18이겠죠? 왜냐면 이게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X의 1제곱으로 봐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요런 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상수고 여기 x니까 이 1 앞으로 빼낸 다음에 이거 그냥 0 없어지겠죠. 네, 해서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 찾는다. 3은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그럼 얘들아 이걸 뭘로 묶고? 3으로 묶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2a랑 3a에서 마이너스가 이쪽에 오면 되니까. 그러면 3에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a랑 x 플러스 3a 이게 이제 0 된다. 그러면 이제 왼쪽은 2a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3a 되는데 얘들아 뭐가 더 큽니까? 2a가 커요? 마이너스 3a가 커요? 마이너스 3a가 크죠. 왜? 이거 확인해야 돼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0보다 크면 2a가 큰 게 맞고요. 하지만 a가 0보다 작다면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일 거니까 얘가 더 큽니다.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요거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일단 최고차 한계수 플러스에다가 2차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 F'X가 있으면 이 친구가 축이랑 만날 때 그냥 2a랑 마이너스 3a에서 만나는 그 상태에서 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쭉 내려서 극대 극소를 알아봅시다. 그럼 이거 극대는 어디서 나와? 2a야 마이너스 3a야? 2a에서 나오죠, 그쵸? 풀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여러분들 이제는 3차 함수 부드럽게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fx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2a 마이너스 3a. 이제 뭘 하는 거죠? 극대 극소차? 그럼 극대는 뭐야? 극대는 y는 f2a가 극대일 거고요. 극소는 f 마이너스 3a겠죠. 여기 씁니다. 뭐냐? 네, 실선으로 그어도 문제 없어요. 이 정도로만 해도 10개. 네.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차니까 여러분들 뭐 빼서 4다 하면 되겠죠. 빼서 4구나. 합시다. F2A는 뭔가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F2A는 뭐죠? 2A 넣으면 8A 세제곱 그리고 2를 넣는 거죠. 그러면 6A 세제곱 그 다음에 2A를 넣으면 마이너스 36 A 세제곱 플러스 그리고 F-3A는 마이너스 27A 세제곱 마이너스가 아닌가? 마이너스 3A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2분의 27A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플러스 되죠. 그러면 플러스 54 A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빼서 4다. 근데 다 A 세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A 세제곱만 남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빼서 는 4다 하니까요. 3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질 거잖아. 그치?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면 14에다가 일단 숫자만 계산합시다. 14에다가 마이너스 3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7에다가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27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27에다가 플러스 54잖아요. 요거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2고요. 요 친구가 27인데 얘네 더하니까 2분의 이게 2분의 54니까 2분의 80일 될 거예요. 그거를 빼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4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8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25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네 F2A 빼기 F-3A가 뭐가 되는구나.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25 A 세제곱이겠죠. 그게 4가 된다. 그래서 A 세제곱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25분의 8이에요. 그럼 둘 다 세제곱꼴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그러니까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5분의 2겠죠. 네, 마이너스 5분의 2.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니까 답이 되나요, 그냥? 네, 마이너스 5분의 2고요. 자, 그런데 자, 좀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제가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공식이 있는데 이게 공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비율 관계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뭐 이따 알려드릴 거지만 비율 관계를 알려준 게 낫나? 이 공식이 두 가지 버전이거든요. 일단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여기 다 썼니? 지울게. 어쨌든 이제 나왔는데 아니 여기다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이따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긴 할 거예요. 알려주긴 할 건데 그거를 조금 응용을 좀 해보긴 할게요. 자, 일단 둘 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2차 함수가 어쨌든 이렇게 무조건 생겼을 거고 그리고 이제 쭉 내리면 그래프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극대값이고 이게 극소값인 건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차이를 구하고 싶대. 이 둘의 요 차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요. 알파, 베타.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알려준 건데 너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도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 도함수의 정적분이 뭐랑 똑같다 했지?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랑 같다. 이 내용을 쓸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넓이는 공식이 있었어 없었어? 따로 공식이 있었죠. 그쵸? 이 넓이 공식 원래 뭐였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거 기억나나요? 저 넓이 공식?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걸 써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차이도 뭐가 돼?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 A는 얘가 AX 제곱으로 시작했을 때 기준이죠. 이 A는. 하지만 우리는 fx 나와 있는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fx가 만약에 ax 세제곱으로 시작했다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3ax 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얘가 높이차가 됩니다. 공식이 돼요. 그래서 얘 공식이 뭐구나? 이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ax 제곱,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3ax 제곱이 될 거고 즉 최고차항 계수가 이걸로 바뀌면서 거기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 넓이가 이 높이 차가 된다. 극대극소의 차니까. 이게 4니까. 오케이?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잠깐 보세요. 쓸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이 극대극소 차가 뭐가 돼요? 몇 분의? 일단 6분의가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3a라 했죠.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뭐예요, 이거는? 여기 1인 거 맞아요? 괜찮아?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베타가 뭡니까, 여기서는? 이게 베타죠. 마이너스 3a. 여기는 2a죠. 그럼 빼면 뭐가 돼? 마이너스 5a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a에서 2a를 빼는 거 아니야? 따라왔어요? 이것의 뭐다? 세제곱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5a잖아. 그거 세제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25a 세제곱 아니야? 그리고 얘가 6분의 3이니까 2분의 되는 거 아니야? 그게
4다 하면은 얘랑 똑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제 서술형이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 네, 필기하시면 되고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공식을 저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라고 하면 이 방법도 있어서 한번 보세요. 일단은. 자, 여러분 3차 함수는 비율 관계가 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요거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잠깐 하면 자, 어떻게 해서 비율 관계가 나오냐면요. 여기 극소랑 극대 있죠? 이거 기준으로 접선을 하나씩 그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 그으면 이거 긋고 요렇게 살짝 이 극소에서 하나 긋고 극대에서 극소에서 그리고 이 접점 있죠? 접점, 극대, 극소, 접점 그리고 변곡점 있죠? 이것까지 해서 창문 모양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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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이게 비율 관계거든요. 3차 함수에서. 무조건 다 똑같아요. 이 비율 관계가 무조건 똑같은데 이따가 다시 강조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여기가 그래서 1대 2가 나오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가 1대 2. 그러니까 요 극소인 증후가 얘네가 그리고 얘가 2대 1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얘네를 써먹을 건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써먹나요? 이 하나의 길이 있죠. 이거 한 칸. 오케이? 이 한 칸을 K라고 볼게요. 이 한 칸을.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 칸이야. 여기 두 개가 아니고.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최고차 계수는 똑같아요. 최고차 계수는 뭐 A로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는 4A K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절대값 A이긴 해요. 정확하게는 4 절대값 A K 세제곱.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높이가 아까 공식이 이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럼 여기서는 이 K인 거 아니야? K가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 빼기 여기가 K가 두 개인 거잖아. K가 두 개. 근데 이 K인 거예요. 그럼 이 K를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이 K 넣으면? 여기다 2K 넣으면 8K의 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3A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적절히 약분해보면 이렇게 하면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4가 돼서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값 A겠죠. 그쵸? 그래서 공식을 이걸로 풀어도 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푼다면 나는 이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4 곱하기 A는 1이네. 1 가고요. 그 다음 K가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절반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 뺀 게 마이너스 5a니까 마이너스 5a의 절반의 세제곱 이게 4다 하고 가셔도 돼요. 네. 근데 물어볼게요. 뭐가 더 나아요, 너네? 공식 쓸 때. 뭐가 더 편해? 첫 번째가 편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적으세요. 네. 근데 어쨌든 극대극소 차를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정도.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쓴 거야. 요거. 어쨌든 이게 추가를 한 거고요. 어디가 또 추가한 거냐? 요거는 추가를 한 거고. 요 어차피 비율 관계는 이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요거는 아직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 적어야 될 건 이제 여기. 요거를 추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2A가 알파라는 거, 마이너스 3A가 베타라는 거죠. 이게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능 쪽 강의하는 사람들은 저 둘 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편한 대로 하시고요.
네, 얘들아 3번 보면 얘는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 맞나요? 그렇죠? 4차 함수가 어떻게 된대? 극소값을 안 갖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가지면 뭐라고 했지? 서로 다른 세실근이었고 안 가지면 중근 혹은 허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푼다? f'x가 0일 때 중근, 고할, 허근 갖는다. 이렇게 그걸로 푸시면 돼요. 같지 않도록이 중요한 거야. 같지 않도록이니까 그렇구나. 4차 함수인데. 그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면 됩니까? 미분해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6x 제곱 마이너스 4 전개는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x 플러스 8x. 네. 그러면 이제 뭘로 묶으면 되죠? 마이너스 4로 묶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나요? 는0. 자, 그러면 몇 넣어서 0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어차피 4차나 3차나 어차피 우리가 그 미분에서 3차잖아요. 그러면 이 미분에서 3차면 결국 0 되는 거 찾으려면 결국 실수인 거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되는 거 무조건 찾아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실수는 항상 하나는 있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넣을 때는 미지수를 확인하세요. 얘들아 미지수가 2a랑 마이너스 2a죠.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x에 몇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아마 0 될 거예요. 자,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되는 거 보이나? 1 마이너스 4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a가 0이네. 그러니까 바로 1로 조리제법 가시면 되죠. 그래서 조리제법 해서 들어가면 얘는 이제 네, 자리 없어서 좀 지울게요. 네. 그래서 0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로 조리제법 하면 이 친구는 이제 1 마이너스 4 2a 플러스 3 마이너스 2a니까 이 친구는 이제 1 마이너스 그냥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a 하면 0 되겠죠. 그럼 이 친구를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4부터 써야 돼요. 마이너스 4하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거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가 제로가 되는구나. 자, 이거를 여러분들 좀 옮겨서 쓸게요. 자, 그래서 f'x가 무엇이 되었냐? 여러분들 뭐 안 옮겨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자, 얘들아 이게 무슨 근 가져야 된다? 중근 아니면 허근 가져야 된다. 자, 일단 중근부터 생각합시다. 이거 중근 가지려면요. 일단 이 친구 x가 몇 가져요? 1 가지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몇을 가질 수도 있다? 1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1 가지거나 다른 거 가지거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경우는 뭐다? 1이 중근. 1이 중근이다. 그럼 이제 1이 중근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 넣어서 0 돼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1 마이너스 3 플러스 2a가 0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첫 번째 A에서. 그래서 A가 1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대입해서 는 0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오른쪽이 뭐일 수도 있어? 얘가 뭐일 수도 있어요? 중근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 너무 빠르나요? 요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 친구가 중근일 수도 있다. 왜? 얘가 1 땡땡해서 얘가 중근일 수도 있다. 뭐 뒤에 2차식이 중근일 수도 있다. 2차식 중근이다. 근데 그냥 한꺼번에 해도 돼요. 혹은 허근일 수도 있죠. 얘가 중근이거나 허근이다.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됩니까? 이 친구 판별식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푸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1이 중근이니까 그 1을 여기다가 넣어서 얘 대입해서 0이다. 얘도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두 번째는 얘가 자체가 중근이니까 얘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로 가셔도 된다. 중근 혹은 허근이니까. 마무리할게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D는 9-2A죠. 8A죠. 요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8분의 9인가요?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범위는 뭐가 됩니까? A는 1 또는 A가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뭐 겹치진 않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4번. 3차 함수가 여기 극대극소. 요건 이제 개념서에서 해봤던 건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여기서 극대값 여기서 극소값 가진대요.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은 당연히 미분에서 0 되는 거 해서 부호변화 있어야 되니까 극대극소를 둘 다 갖는다는 건 결국 이제 두 개를 만난다는 거죠. 미분에서. 그러면 당연히 f'x를 가야 되고요. 6x 제곱 플러스 2a-1의 x 플러스 3a가 되면서 이 친구가 0 되는 게 이제 두 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는영은 안 할게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두 개 만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극대극소가 나올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극대값. 즉 풀마 풀이면 어디가 극대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 극대죠? 맞아요? 풀마니까. 그래서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 거죠? 얘보다? 왼쪽이 오른쪽이야? 얘보다 왼쪽이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리고 2가 여기 있어야 2보다 오른쪽에서 극소가 지니까 2가 여기 있는 거죠. 물론 그건 뭐 여기 아무 데나 있어도 돼요. 어쨌든 이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얘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개념으로 푸는 거죠? 기억나요? 근의 분리였죠? 기억하시죠? 근의 분리 얘들아 어떻게 풀었죠? 세 가지 뭐 기억해야 돼? 뭐부터? 함, 수값, 판, 별식, 대, 칭축. 네, 잘했어요. 그래서 근의 분리. 여기 대표적인 근의 분리 문제고요. 근의 분리는 언제 쓴다고 했고 근을 판별할 때 근이 어디 있지? 근의 위치 판별할 때 위치 판단, 뭐 위치 판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걸 쓴다? 함, 판대, 함, 수값, 판, 별식, 대, 칭축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함수값을 먼저 해봅시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함수값 하려면 결국 F-1이에요? F'-1. 프라임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F'-, 그냥 2가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F'-2가 0보다 작아요.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여기서 판별식 대칭축은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떤 것 때문에? 둘 중에? 요거 때문에. 요거. 오케이?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기만 하면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두 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 안 해도 된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는 대칭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 데나 있어도 된다. 그래서 둘 다 안 써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냥 생략 가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돼 있으면 생략 가능.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기준은 뭐다? 이거랑 그 최고차항 계수랑 부호가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므로 이거랑 부호가 반대면 된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생략해서 써봅시다. 판별식 요거 생략하면 요거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겠죠? 원래는 두 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컸어야 될 거고요. 근데 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굳이. 그리고 대칭축도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었어야겠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그 대칭축 공식 요건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요거는 좀 다른 색깔로 쓸게요. 요렇게 안 해도 돼. 네. 근데 대칭축 방정식 요건 건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네. 네,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얘 함수값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고? f'-1은 6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네, 그리고 플러스 3이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f'2니까 이 친구는 2 넣어서 24 2 넣어서 맞죠? 그리고 몇이야? 2 넣어서 4a 그 다음에 2 넣어서 4 그 다음에 플러스 3a 이렇게 되나? 2 넣어서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작다. 요거 연립하면 된다. 네. 그러면 a가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8보다 클 거고요. 이 친구는 7a가 20이니까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7분의 20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공통이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8부터 7분의 20 전까지. 그럼 이거 정수계수인 거야. 뭐라고 돼 있어? 정수 a 값의 합이에요? 그럼 a가 이제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 있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점 몇이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더하면 등차수열 기억나나요? 이거 다 더하면 몇이죠? 바로? 얘 5배에서 25. 마이너스 25. 바로 돼요? 얘 5개니까 등차고. 마이너스 25. 이런 것도 평소에 쓰면 좋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다 더하면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5번. 자, 원래 함수 추론하는 건데,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5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가 감소까지만 증가 감소 극대 극소까지만 만약에 시험범위라면 미음은 안 나올 겁니다. 미음은 안 나오는데, 함수의 그래프는 미음까지 나올 거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일단, 지워도 되나요, 여기?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미음 말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그냥 저 그래프만 봐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미음은 실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 일단 이 그래프로만 먼저 풀어볼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게 중요한 게 f'x예요. fx가 아니고. 자, 일단 부호를 잠깐 씁시다. 여기 플러스겠죠. 풀, 풀이겠죠.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원래 함수가 저렇게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위에 하나 나와 있었거든.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 밑줄 치시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 맨 위에 여기 밑줄 치시고 연속 동그라미 치세요. 연속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연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갈게요. 연속은 무조건 되는 거야. fx가. 자, 1번. 얘들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얘들아, 미분 가능하다는 뭐였어요? 첫 번째 뭐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1번에 연속. 두 번째는 좌미음이 같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하나라도. 그러니까 미분 가능을 얘기한 거야. 미분 가능은. 자, 그러면 x는 a에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연속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여기 맨 위에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 왜 된다? 이것 때문에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좌미음이는 될까 안 될까? 같을까 다를까 이거? 안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의 기울기를 봐야 될까? 아니면 그냥 함수값을 봐야 될까? 함수값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봐야 돼요. 왜? 이거 자체가 그냥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왼쪽과 오른쪽, 이 높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서 그런 거예요. 기울기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했을 때가 똑같아야 미분 가능이다.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겠죠? 왜? 좌미음이가 달라버리거든 지금. 여기 값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좌미분계수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고 우 미분계수가 이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 높이를 보는 거야. 아, 조금 적어줘야겠다. 여기를 이걸 그냥 S라고 하고 T라고 한다면 이 좌미분계수가 S가 되는 거고 우미분계수가 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높이를 보는 거야. 높이. 그 접선기울기가 아니에요. 자, 극소값은 가진다가 언제 나와야 돼? 얘들아, 극소값은 언제? F 프라임 X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풀마야 마플이야? 마플이겠죠, 그쵸? 자, 요것만 찾으세요.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2밖에. 그래서 몇 개 가진다? 한 개 가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하는 게 뭐밖에 없다 지금? X가 2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개. 그래서 얘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맞는 거였고 얘는 틀렸고. 뭐 공간 밑에 많으니까 밑에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쓰는 거고. 자, 디귿. X는 B에서 미분 가능. 얘도 똑같아요. 자, 근데 X는 B에서야. 여러분들 연속은 맞아 틀려? 맞죠? 왜? 그냥 연속이라고 써 있으니까. 오케이? 잘 생각하세요. 이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 거 맞아야 틀려요? B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같다 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 다르다 손. 이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여러분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좌면계수, 우면계수 보는 건 이게 애초에 F'X가 미분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몇이야? 여기를 만약에 S랑 T랑 다음에 알파벳 뭐였지? 뭐였죠? U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PQ 뭐야? PQ 아닌데? OPQR ST 뭐였죠? 6인가? 6였죠? 네. 이렇게 뭐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은 무조건 되고 안 되고 연속은 되고 근데 좌미 우미가 어떻게 돼요? 똑같죠? 몇으로? 여기서는 U로 똑같다. 그러니까 얘도 U고 얘도 U다. 그래서 미분 가능이 바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물어볼게요. 이게 그냥 fx였어. 그럼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이야. 뾰족하니까. 그러니까 좌미음이 다르니까 그때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은 구간에서 감소한 얘들아 감소는 포인트가 뭐였죠? f'x가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지 봤는데 결국 마마잖아요. 이 사이에서 다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원래 그래프 안 그리고도 다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미음은 그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밑에 그릴 공간이 없어서 그냥 따로 한번 그리고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로 그리고 그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밑에 그리고 싶으면 그리셔도 되긴 하는데 좀 부족할 거긴 합니다. 칸이. 네, 다시 한번 뭐 한번 그려주시고 그리는 게 조금 더 낫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이게 그냥 직선인가? 직선이구나. A, B, C, D, E, F, G. 네, 이게 F 프라임 X. 이거 기준으로 fx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이 친구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fx는요. 일단 얘들아 이게 플러스잖아. 여기가. 풀이니까 플러스니까 증가하는데 얘들아 이게 상수함수예요. 미분한 게 상수함수야. 그럼 원래 함수가 몇 차 함수였을까? 1차 함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인.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인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A까지 그려지다가 이게 조금 여러분들 그릴 때 아마 높이 아마 그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뾰족할까 부드러울까?
얘들 아까 A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즉 좌미우미가 달랐죠. 여기는 계속 기울기가 이거였다가 갑자기 기울기 확 마이너스 되잖아. 그러니까 확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1차 함수네? 그러면 원래 2차 함수였겠죠. 2차 함수 미분에서 1차 함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약간 뾰족한. 그래서 더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되죠. 근데 얘들아 물어볼게. 여기는 뾰족할까 부드러울까? 저기 아까 뭐라 했죠? B에서 미분 가능 부드럽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왼쪽 오른쪽 미분 계수 그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여기 기울기 똑같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 부드러워요.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부드럽게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 접선의 기울기 감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서 C.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됐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되죠? 그럼 다시 내려가. 근데 그러면서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0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2. 근데 여기에서 다시 플러스 되죠?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F가 됐을 때 가장 정점을, 접선의 기울기를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 정점 찍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거야. 천천히 증가하는 거야. 근데 천천히 증가하다 다시 빨리 증가하죠. 여기서부터 다시 빨리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주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y는 fx다. 좀 어렵죠? 이거 그리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은 불가능은 여기밖에 없어요. 뾰족한 데는. 자, 그 다음에 문제 읽읍시다. 여기까지 그리고. 네, 잘 그려주세요. 자, FA가 0보다 크대요. FA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FA가 여기죠. FD가 어디죠? 여기죠. 이게 0보다 둘 다 어떻대요? 0보다? 크대요. 그럼 얘들아 이게 0보다 둘 다 크다는 거는 X축이 이거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밑에 있다는 거야? 밑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X축이 이거보다 밑에 있다는 거는 이 밑에 어딘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X축과 fx가 몇 개 만난대? 서로 다른 한 점에서 만난대. 물론 여기 있으면 몇 개 만나겠어요? 한 개 만나겠죠. 저기 밑에서. 그치? 근데 여기서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세 개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몰라서 그래. 여기가 이제 하나 만날지 둘이 만날지 안 만날지 여기는 확실하게 하나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오히려 FE가 0보다 컸어야 하나만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다.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이렇게 낸 거지 사실 이거보다는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이게 5번이었죠. 자, 6번은 자, 이 친구는 이제 좀 잘 나오는 편인데 3차함수의 f'x 도함수에 대하여 미분한 함수가 나와 있을 때 극소 나왔을 때 극대 구해라. 이런 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살짝 별표 쳐주시고. 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 2차 함수를 우리가 주어진 거죠. 저 친구가. 자, 얘들아. 이 2차 함수 어떻게 구하면 되니? 일단 fx가 3차 함수잖아. 그러면 fx를 뭐로 잡고 처음에? ax 세제곱으로 시작을 잡고 bx 플러스 cx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되면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뭘로 묶으면 돼요? 3a로 묶으면 되고 얘들아 얘는 근이 뭐랑 뭐야? 마이너스랑 2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쓰세요. 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아, f'-1이 0이고 f'-2도 0이고 f'2도 네, 0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f 프라임이에요, 이것도. 0이 마이너스. 오케이? 왜냐면 다 f 프라임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개 어떤 거 쓴 거야? 이거 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걸 만든 거야. 그러면 아직 뭐 안 썼어? 저 밑에 있는 거 안 썼죠?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4. 요걸 써먹으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f 프라임 0은 뭐가 됩니까? 3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4니까 아, 얘는 a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4니 a가 3분의 2겠죠.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3분의 2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2가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 뭐가 되는데 요거는 네, 이 친구는 뭐가 되죠? 2x 제곱 바로 전개할게요. 오른쪽 전개하면서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2배하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랑 비교하면 된다? 바로 위에 있는 저거랑 비교하면 된다. 저 식이랑.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개수가 똑같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a랑 2랑 같은 거고요. 그건 사실은 이미 하긴 했어요. 이미 a는 나왔고 그 다음에 2b랑 마이너스 2랑 같은 거고 c랑 마이너스 4랑 같다. 요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수 비교.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a가 몇? 마이너스 그냥 2분의 3. b는 몇?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fx에 뭐만 빼고 다 나왔어요? d만 빼고 다 나왔죠? 괜찮아?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잘 생각해요. 자, 극소값이 4래. 얘들아, 이거 극소값 마이너스 1에서 나와요? 2에서 나와요? 풀 마풀이니까. 2에서 나오죠? 맞아? 마풀이니까.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바로 뭐라고 쓰면 돼? F2가? 4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F'2가 0이다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여기까지 보고 식이 4개네. 문자 4개네. 풀리겠구나. 확신하고 원래 가긴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쌤이 이제 왜 저거 먼저 했냐면 미분했을 때가 3개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걸로 먼저 다 찾고 들어가자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거꾸로 가자. 그래서 얘는 식이 몇 개? 4개. 이거 문자 몇 개? 뭐 미지수라고 해도 되고. 문자 4개. 그러니까 풀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 마무리 갑시다. 그럼 이제 극소값이 4니까 F2는 무엇이요? F2는 바로 넣을게요. 여기다가 삭제해야겠다. 네, 3분의 2 쓰고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 쓰고 여기가 4 쓰고 이렇게요. 그럼 F2는 2 넣으면 3분의 16 2 넣으면 마이너스 4 2 넣으면 8 플러스 t 이 친구가 4가 됐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C가 마이너스구나. 쏘리. 계산이 뭔가 이상해서. 네, 땡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가 그러면 바뀌겠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 넘기면 16. 그럼 D가 이제 16 빼기 3분의 16이니까 3분의 48에서 3분의 16 빼니까 3분의 30이겠죠. 그래서 D가 이제 3분의 32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F 이제 극대값 구하면 되죠. 그럼 극대값은 어디서 나오고? 여기가 극소니까 여기가 극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나온다. 그래서 F-1 구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일단 요것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극대우수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고?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4고요. D가 3분의 32. 그래서 3분의 30 되니까 10이니까 14에서 1 빼니까 13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알려드리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만약에 서술형이 만약에 상관이 없으면 사실 적분으로 풀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그냥 부정적분해서 풀어도 되긴 합니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얘들 아까 극대극소 차 공식 있던 거 기억해요? 그걸로 풀어도 되긴 해요. 극대극소 차가 공식이 뭐라고 했었죠 아까? 6분의 절대값 3의 1로만 바꾸면 된다 했었죠. 요거였죠. 요거로 한 번만 해보면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A가 아까 3분의 2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분의 2를 넣고 그 다음에 베타랑 알파는 2랑 1이니까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6분의 2. 그 다음에 3.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네,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약분하면 3이니까 9구나. 그래서 이 차이가 9니까 이거 높이 4였네. 그러니까 13 나온다. 이렇게 하셔도 답이 나오긴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다. 어쨌든 뭐 F2가 4가 나왔으니 이거 9니까 F 마이너스 1이 13이 나온다. 그때값이. 근데 뭐 이 생각까지 할 생각에 바로 하셔도 되긴 합니다. 네, 너무 잘 기억이 안 나면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굳이 무조건 해라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어디까지가 증가감소 그 파트라고? 6번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번까지가 증가감소까지 만약에 시험 범위가 나온다 그럼 6번까지 하시면 돼요. 7번 거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최대 최소고. 여기서부터는 최대 최소부터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다 나온다면 여기부터다.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숙제는 이제 쌤이 이따가 확인해보고 다시 내드릴게요. 자, 일단 7번 봅시다. 얘들아 7번 하기 전에 7번부터는 여러분들 그 함수의 그래프부터는 비율 관계를 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비율 관계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괜찮아? 그래서 이 친구 그릴 때 얘들아 몇 대 몇으로 무조건 그려진다고? 2대 1으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2대 1 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창문을 어떻게 그리려고 했죠? 일단 여기 극소, 극대로 한 다음에 요렇게 가로선 그리고요. 요렇게 가로선을 일단 그려야 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가로선을 그린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접점을 찾아요. 접점을 찾았고 이 교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접점 2개, 교점 2개야. 그래서 이게 접점 뭐 그냥 극대극소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접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교점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만 필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가운데가 변곡점이라고 했었죠. 얘가 쓰기 좀 애매하긴 한데 조그맣게 쓸게요. 변곡점. 네, 변곡점이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반드시 그냥 세로선만 쭉 5개 그어주시면 이게 무조건 1대 1대1 지금 좀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좀 넓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잘못 그린 거고 좀 더 일로 와야 돼요.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더 넓죠. 네, 여기가 좀 더 와야겠죠. 이 정도로 그려주셔야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네, 이렇게 와야 되고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릴 때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2대 1 정도로 딱 그려질 거예요. 이 정도로. 3참수의 비율 관계.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이걸 알면 훨씬 빨리 풀려요. 최대, 최소부터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가운데 쭉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비율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거? 여기가 전부 다 거리가 어떻다? 똑같다. 이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얘들아 몇 대 몇이라고요? 1대2. 기준은 뭐다? 2 접점 기준으로 쭉 내려서 여기가 1대 2다. 이거 기억을 하세요. 1대2. 그 다음에 여기 접점 기준으로 얘도 몇 대면? 2대 1이다. 이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쓸 거야. 학교에서 알려줄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아예 안 알려줬는데 지금은 이제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요거는. 네. 그래서 비율 관계를 이 모양 자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비율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른 비율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이때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비율도 알려줘야 되나? 알려줄게요. 이거는 잘 봐. 너네 그 삼각형에서 30도, 60도, 90도 그거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아니 순서. 그 작은 순서대로. 1대 루트 3대 2였죠. 그러니까 작은 순서대로 쓰면. 그거를 내가 왜 강조했냐면 여기서도 써요. 1대 루트 3대 2입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1대 루트 3대 2. 저기. 그러니까 요거도 쓸 수 있다. 여기가 1대 루트 3이다가 쓸 거예요. 1대 루트 3대 2. 근데 여러분들 2대 1이 훨씬 많이 써요. 일단은 쓰이는 건. 근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다. 특히 저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정도만 사실 익혀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쌤은 그렇게 얘기해요. 3차 함수니까 1대 루트 3대 2다. 이렇게. 왜? 30도, 60도, 90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4차 함수는 45도가 나오겠죠. 45도는 뭐죠? 45도, 45도, 90도는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죠. 거기서 1대 루트 2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자세하게 안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간에 똑같이 있으면 이렇게 안 그려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미안해. 조금만 더 낮게 그릴게요. 네. 자, 이게 여러분들 이 친구를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기울여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뭔가 접선이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게 이 위에 점처럼 생각하는 거, 위에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그릴 수 있어, 없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친구도 똑같이 비율 관계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교점, 접점, 접점.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건 극대나 극소가 아니에요. 접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접점으로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죠. 그 다음 변곡점 있죠. 맞아요? 이거 기준으로 세로선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내리면 이게 비율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울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몇 대 몇이다? 여기도 1대 2입니다. 즉 여기도 1대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1대 2 내분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여기가 1대 2구나. 여기가 2대 1이구나. 그러니까 1대 밑에다 써야겠다. 1대 2. 그리고 여기도 2대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면 아마 한 요 정도로 잘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만 기억하세요. 기울여도 똑같다 정도. 그래서 쌤이 저번에 여러분들 그 문제 기억나요? 잠깐 얘기할 건데 이거 있잖아. 이렇게 했어가지고 아마 그때 마이너스 1콤마에서 접선 해가지고 막 여기 찾으라는 문제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가 변곡점이 0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이고 0이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요
접선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면 1대 1대 1이네. 그러니까 여기 2네. 이게 바로 보였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내가 이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갈 수 있다 정도. 이 응용이 진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되기 때문에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풉시다. 얘들아, 최소값, 최대값에서 대체 뭐 때문에 이걸 하는 거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양끝값, 그때값, 극소값이니까 미분해서 가야 돼요. 자, 미분하시면 3a x제곱 마이너스 12ax가 될 거고 3a로 묶어서 x로 묶어서 갈게요. 3a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이거 네임 안 적었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적으세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적어주시고요. 둘 다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 친구가 이제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x가 뭐 아니면 뭐야? 0 아니면 4잖아요. 근데 a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 이거 양수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풀이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그리면 이렇게 쭉 내리고 쭉 내리면 f'x 이게 0이고 4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자른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자른대요. 저게 뭔 말이냐면 0하고 4가 이렇게 있으면요. 1대 2 정도로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가, 감소, 증가 한 요 정도 그렸을 때 여기가 한 1대 2 정도로 나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게 보이면 여러분들 여기 1대 2고 여기도 몇 대면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들아 여기 몇일까? 여기 왼쪽 여기 몇일까요? 이게 두 칸인데 4잖아요. 그럼 한 칸이니까 2만큼 줄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로 관계 하면 여기 좀 편해지는 거죠. 최대 최소에서 편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에요? 이거는 6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르는 건 어디까지 자른대? 5까지만 자른대. 그럼 자르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자른다? 5까지 자르는 거.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 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니까 그럼 우리는 실제로 그 그래프가 어디만 있는 거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 감소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함수가 뭐 엄청 얇게 그리든 점선으로 하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부터는 이렇게 뭐 점선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 0에서 나오는 거고요. y는 f0. 최소값은 어디서? 마이너스 2에서 해도 되고 4에서 해도 된다. 너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해도 되고 4에서 해도 된다. 그럼 일단 f0이 몇이에요? 최대값. 저 0 넣으면 b잖아요. 그쵸? 저 친구가 이제 24래요. 최대값이. 그래서 b가 나와. 최소값은 몇이고? 마이너스 41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F4로 갈게요. 그냥 4 넣으면 64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B A 96A 플러스 B가 이게 40 마이너스 40이구나.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32A니까 B가 24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64 A가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네. A 더하기 B예요? FA 더하기 B예요? 그럼 이제 FE 더하기 B를 구하면 되겠죠? B가 몇이야? 24죠. 여러분들 FE도 당연히 뭐 하면 돼? 그럼 뭐 대입해서 구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해도 되고 여기가 2가 변곡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평균이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24랑 마이너스 40이니까 평균 몇이야? 더해서 마이너스 16이니까 얘 마이너스 8이겠죠. FE가 마이너스 8이겠구나. 평균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8에서 16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뭐 직접 대입해서 해도 돼요. 8번. 8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최대치수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원뿔도 은근히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도 좀 은근 나오니까 잘 한번 익혀주시고. 원뿔은요, 이거 지울게요.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5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이래요. 그럼 저 친구를 일단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밑면적, 즉 반지름에다가 원의 넓이 한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얘네 둘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부피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갈게요. 자, 얘들아. 여기를 반지름을 x라고 잡읍시다. 자, 그러면 요 남는 부분은 당연히 뭐가 돼요? 3-x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구해야 돼? 여기 구해야 되죠. 여기 높이. 여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무슨 비? 닮은 비 있는 거 보여? 어디 닮은 비? 여기랑 닮은 비라고 생각하셔야 돼. 직각이. 그래서 이 문제 무조건 닮은 비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고2 됐잖아요. 그쵸? 이제 예전처럼 뭐 얘 대 얘는 얘 대 얘 안 해도 되죠? 그죠? 바로 할 수 있죠? 바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5대 3은 얘 대 얘 하셔도 돼. 되는데 얘들아 5대 3이란 게 무슨 의미예요? 앞에 봐. 무슨 의미야? 3을 5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분의 몇 곱해야 돼? 3분의 5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3분의 5, 3-x 바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3분의 5를 곱하니까.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뭐 헷갈리면 네, 하셔도 돼요. 뭐 한다고 해서 뭐라 하진 않아. 비례식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3대 5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뭐 5대 3은 네모 대 3-x에서 네모가 이제 3분의 5 3-x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합시다. 자, 원래는요, 여러분들 부피는 vx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난 vx 하고 싶다 하면 하시면 되고요. 뭐 그냥 나는 fx로 통일하고 싶다 하면 fx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fx로 할게요. 자, 부피를 뭐라고 잡는다, 얘들아? 얘들 원뿔의 부피 공식은 원기둥의 부피는 알죠?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면 되는 거 알죠? 자,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밑면적 파이 r 제곱이잖아. 맞아요? 아, 잠깐만요. 공식 알려줘야 돼? 공식 필요 없다 손. 알려줘요? 알았어. 자,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가면 됩니까? 얘는 당연히 이 밑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 높이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r이면 밑면적을 먼저 곱해야겠지.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가 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이게 부피예요. 요거가 되는 거고. 근데 원뿔의 부피야 만약에 그래서 여기 r이면 여기 높이 h면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파이 r 제곱 h. 근데 원뿔이니까 이건 3분의 1만 곱하면 돼요. 얘는 원뿔의 부피. 혹시 9가 나오진 않겠죠? 9의 부피가? 네, 이렇게 할게요. 9의 부피 나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x 제곱에다가 높이 뭐예요? 3분의 5 3-x겠죠. 자, 정리를 먼저 하면요. 3분의 5파이 x제곱 x 3-x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상수만 앞으로 뺀 거야. 상수. 자, 얘들아. 이 친구가 근데 x범위를 항상 구해야 되거든요. x범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얘들아. 여기 있는 x가
아무리 길어봤자 3보다는 짧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0보다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보여? 그러니까 여기가 x니까 0보다는 크고 이렇게 되면서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하셔도 되고 나는 잘 이게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길이가 크다라고 하세요. 그럼 무조건 답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이가 0보다 크다고 하면 길이가 0보다 크다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3분의 5, 3-x가 0보다 크다니 어차피 3번은 약분되고요. x가 3보다 작다 해서 0과 3 사이다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이 친구가 그냥 0과 3 사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이거 그냥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원래 푸는 방법은 뭐야? 당연히 미분해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그리면? 여기 옆에 잠깐 그려볼게요. 어떻게 돼요? 최고점계수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럼 다시 여기에서. 근데 0하고 3 넣어서잖아요. 맞아요? 그럼 0 넣고 3 넣어서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뚫고 나가는 거잖아. 따라왔어요?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뚫고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0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어디서 최대? 2에서 최대구나. 이거 왜 2에서 최대요? 몇 대면? 이거 2대 1 여기서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해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높은 건 F2가 최대값이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해도 된다. F 프라임 X는 미분해서 가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돼? 상수는 가만히 있죠? 상수는 가만히 있고요. 이 친구 미분할 때 곱미분 굳이 할 필요 없고 이 친구를 그냥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으로 보면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2x로 3x로 묶으면 2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0과 2에서 0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0과 2니까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됐겠어? 원래는 이렇게 0과 2에서 최고차항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얘는 감소 증가 감소네.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해서 실제로 여기가 이제 0인 거고요. 실제로 2인 거고 이게 2대 1이니까 여기가 몇이다? 이게 3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구나 해서 어쨌든 가장 최대값은 네, F2가 된다. 네, 그럼 결과는 뭡니까? F2는 뭐예요? 3분의 20 파이겠죠? 네, 여기 정답. 마지막 문제 갈게요. 네, 마지막 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날 거고요. 좀 어려워지면 네, 고난도 문제라고 써 있죠. 네, 이 친구는 네, 어떻게 가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최고차함 계수가 뭐야? 1이야. 4차 함수예요. 그때 2차 함수랑 비교를 한대. 얘들아 4차랑 2차가 있는데 최고차함 계수가 1인 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4차 함수 저거 구하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4차 함수에 대한 뭔가 정보를 구해야 되는 거. 정보를 구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서 2차 함수는 애초에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fx-gx, 두 번째 fx-gx. 결국 빼서 보라는 거야. 둘 다. 그러면 fx-gx라는 함수는 몇 차야? 4차일 거 아니야. 이게 fx-gx 자체가 4차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1,0에서 x축과 접한다. 자, 이거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이야?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이야?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x는 1에서 중근 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생각나야 돼요. 물론 어떤 게 이 곡선이 축과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게 얘네 둘이 같다고 하는 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fx 마이너스 gx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고 얘들아?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그러면 x-1의 제곱으로 인수로 가져야 되죠. 맞아요? 자, 그런데 남은 게 몇 차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몇 차라고요? 4차라고요. 맞아? 뭐 숫자 4로 써도 됩니다. 그럼 얘가 몇 차겠어요? 2차일 거 아니야? 근데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고 뒤에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여기까지 일단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절대값을 해서 미분 가능이 돼. 얘들아. 근데 이 미분 가능이 원래는 내가 어떻게 알아 했어? 연속? 좌묘미죠. 근데 이건 실수 전체예요. 너는 실수 전체 다 확인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인데 미분 가능? 부드럽다는 거구나. 부드러운 함수. 즉 뾰족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뾰족점이 없다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왜? 전체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요. 뾰족점이 없구나. 그러니까 뒤집어 올려도 뾰족하지 않구나. 이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1에서는 접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나머지에서는 얘들아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더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게 y는 fx-gx예요. 이 함수 자체가 더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돼? 이거 뒤집어 올리면 뾰족한 거 생겨 안 생겨?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fx-gx를 보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뾰족하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만나거나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뾰족한 게 나오면 안 되는구나. 즉 이런 것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러니까 얘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뒤집어 올려서 뾰족점이 나오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중근이야. 그럼 얘는 무슨 근이겠어? 얘는 접하거나 안 만나는 거잖아. 중근 또는 허근이겠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얘를 푸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친구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푼다.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잠깐 킵해 놓으세요. 이거 이따가 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F'2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미분 때리란 얘기야. 자, 이거 칸을 조금 비워놓고 미분하세요. 자, F'X는 X-G'X는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미분, 안 미분 그거 가야겠죠? 미분, 안 미분. 네, 곱함수 미분이니까 곱미분 해주시고요. 안 미분, 미분이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돼? 요걸 2 넣으면 되죠. F'2는 G'2 2 넣으면 몇이요? 2 4 플러스 2A 플러스 B 여기는 2 넣으면 4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G'2가 구할 수 있어요. 왜? GX가 있기 때문에 G'X가 뭐다? 2x-1이다. 그러니까 G'E는 3이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F'E는 7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7-3이니까 4가 되니까 여기랑 여기랑 삭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친구는 이제 4AA니까 5A가 되고 0은 5A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B 플러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야.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F형의 최대 최소 구하래요. 얘들아 F형의 최대 최소니까 F형 구해봐야겠죠. F형 어디다고 해? 였다가 넣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F형 마이너스 G형은 0 넣으면 1 곱하기 B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B겠죠. 그러면 G0은 지금 1이잖아요. G0은 1. 그래서 요거 1이니까 F 0이 B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자, 얘들아 이제 끝났어요. B 플러스 1의 최대 최소야. 그럼 B에 대한 범위 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범위 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있는데 결국 A제곱이 4B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걸 이용하려면 A를 B로 바꿔야 되는 거야. B에 대한 범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A를 B로 바꾼다. 그런데 이거 A를 B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만 남기고 다 넘겨야 되죠. 그럼 5A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이죠. 자, 얘들아 근데 문제가 이거 A 분수하면 계산 복잡하죠. 저는 이게 팁이 뭐냐면 이렇게 해요. 보통 5A잖아. 그럼 얘를 25A 제곱으로 만들어요. 이러면 편해. 그래서 양변에 25 곱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냥 이걸 그래 제곱해서 썼다 놓으면 돼요. 네, 요게 포인트.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이네. 이걸 넣고 가면 되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요. 요거는 네, 4B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2 B 플러스 64가 100B보다 작거나 같다. 즉 넘기면 68 될 겁니다. 마이너스 68B고요. 그러면 이제 4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4에 B-1, B-16 나올 겁니다. 이건. 따라서 B의 범위가 1부터 16이 되므로 나는 B 플러스 1의 범위 구해야 되네. B 플러스 1의 범위 어떻게 돼? 2부터 17 돼서 정답이 얘랑 얘가 돼. 좀 복잡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